일단 지금 6인 체제로 심리 절차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과연 임명할 수 있느냐, 이걸 두고 오늘 여야 공방이 세게 붙었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시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요, 지난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때 민주당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이라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임명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판사 출신입니다.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이요, 8년 전에만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게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내가 판사인데 헌법학자들이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이렇게 말했고요.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민혜 대변인. 예. 8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오늘 왜 이렇게 말했는데 바뀌냐 말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임명권에 앞서서 사실 현재 그 헌법재판관 3인이 국회 몫으로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역시 민주당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소 지금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건 번호가 8번으로 되어 있죠. 그럼 7번까지 이미 민주당이 탄핵시킨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회 몫의 그 추천을 지연시켜 왔는데요. 이번에 3인을 추천한 것 또한 원칙적으로는 여야가 각각 1인씩 추천을 하고 여야 합의로 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천 과정 자체도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따져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2016년에서 현재 말만 바뀐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현상 유지 관리,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국무위원 임명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2요구권의 행사도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임명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편리하게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편리한 취사 선택 아니냐. 추미애 의원이요, 아니 왜 나를 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면서 오늘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에서는 과거 저의 말씀을 인용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고 있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음도 심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8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8년 전의 대통령 추천목을 빗대서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의 말을 인용해서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란의 지속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박상민 최고위원님, 추미애 의원의 저 해명은요, 팩트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의원 얘기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 얘기만 한 거예요. 그때는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임명 몫이 맞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정미 대행은 대법원장이 추천했었거든요. 이정미 대행에 대한 후임자 추천도 야당이 당시 반대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짚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발언은 단순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었고요. 방금 영상에서 본 대로 이 문제가 됐던 그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 몫으로 추천됐던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 몫을 권한대행 이 하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임명하고자 하는 그 공석, 세석은 국회 추천의 몫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이 한덕수 총리에게 어떤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상 유지, 질서 유지 이 정도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상 유지한다라는 면에서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부여하는 정도는 사실 직무대행의 범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거 민주당의 발언들을 가지고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은 왜 틀리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회 추천 몫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는 맞지도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 대법원장이 이제 하는 경우에도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어쨌든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는 그 몫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만약에 대통령 몫의 어떤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고 나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월권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국회에서 사실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가 합의해서 3명을 추천하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계엄 이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뒤에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야.